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 이어졌는데 요거 인월의 병화는 했고요. 여기 있는데요. 병일간이 신유월에 생하면 당연히 제격이죠, 그렇죠? 제격이고 제격 중에서도 굳이 구분하면 이제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정제격이고 연간에 개가 있고 시간에 상관기가 있다면 이제 상관이 견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상관생재하고 재생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재성이 간격을 두기 위해서 상관이 정관을 손상하는 힘이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기가 만약에 기울어 있으면 바로 상관경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가 개유로 오면 상관경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연월로 떨어져 있고 중간에 또 요 상관의 에너지를 수렴하는, 생해주는, 받아주는 신금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천간의 이 스타워즈는 그냥 그 음양이나 뭐 이런 걸 크게 굳이 더 잘 생하느냐, 뭐 생하는 효용성이 어떠느냐 이런 걸 따지질 않고 그냥 생극까지 따진 거예요. 생극, 합.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경관의 성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떨어져 있고 중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작은 귀는 누릴 수 있다. 가령 이렇게 정관개와 상관기가 함께 투출하고 중간에 신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격은 어떻다? 완전히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격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봐도 그렇겠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신일간이 그 신월에 생하고 연간에 임상관이 있고 월간에 무인성이 있어서 시간에 이렇게 이 경우도 상관 경관인 거죠. 그렇죠? 경관이 있다면 요 상관이 무에 가로막혀서 경관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서 이미 병을 상하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정관이 떠 있으면 이런 인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전에 봤던 재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만약 연간에 병화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상관경관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에 아니면 무토가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뭔가 이렇게 상관경관, 이 경우가 가장 천간의 상관경관을 아주 나이스하게 막아주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신일간이 병화, 무토, 임수, 병화, 무토, 임수, 병화, 무토, 임수를 봤는데 각각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어떻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이 경우 그렇죠? 병진이나 임으로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겠죠. 이 경우가 바로 붙어 있는 이런 경우. 그래서 폐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폐격의 정도 이런 거를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상관경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현실에는 그냥 죽는 거냐? 아웃이냐? 못 사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잘 산다고. 보통 많이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본 경우가 뭘 가르치는 많이 합니다.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 거의 10중 7, 8, 8, 9 합니다. 그런 경우는 딱 쓰이는 거죠. 예전에는 특별하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경관 위화 백단
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상관경관을 놓아도 잘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경우는 요 경우는 지금 임수도 잘 쓰고 병화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쵸? 뭔가 이렇게 임수로 뭔데 이 신이 연결고를 해주는 거지. 이 겁재인데 신이 겁재를 쓰는 게 그렇죠? 신일간이 겁재를 쓰는 게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겁재 원래 신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천간이 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지의 임수, 겁재 속의 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수로 도세주옥을 하고 그리고 병화로 이렇게 밝혀주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식상도 쓰고 정관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둘 다 잘 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직업성을 놓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의인성으로 관인상생도 해주고 또 약간 이제 이 글자를 중심으로 쓰냐 이 글자를 중심으로 쓰냐 이제 그 무토의 향배를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놓여 있는 세 그룹 중에서는 이 첫 번째 구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신살. 우리가 무슨 천을귀인이라든지, 무슨 그 원진 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천월덕 이덕이라든지 옛날 고서에 보면 많이 부각돼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격국을 따지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격국은 오로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성패나 상신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쭉 한번 이건 제가 이렇게 고진팔살 이런 게 이제 성신 여기 성신 내지는 신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천월덕 이덕 이렇게 녹당귀 녹귀 등록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여기 이제 귀인두상 대재관 문충치마 귀인두상 이렇게 이제 귀인의 귀를 옛글에 보면 이 귀라고 하는 거를 록귀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관 관을 귀라고도 보고 또 천을귀인을 귀라고도 봤어요. 그게 좀 혼재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귀인의 머리 위에 대재관. 그러니까 요 논지는 뭐냐면 만약에 천을귀인 위에 관을 썼다. 관을 썼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쵸? 만약에 임밀관이면 천을귀인이 묘로 있잖아요, 그렇죠? 재관을 쓰려면 귀인두상 대재관, 정사로 있거나 제잖아요, 그렇죠? 정사로 있거나 관은 무면은 없죠. 무는 무, 기사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귀인이에 정사로 오거나 기사로 오면 문충치마, 그러니까 달려들 치예요. 문을 막 확 열어 제끼면서 금은보화를 실은 이 말이 달려든다 문 안으로. 좋다라는 얘기지. 그 뻥이 얼마나 심한지.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진데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심 선생 얘기는 뭐냐면 아니 재관은 원래 아름답고 좋은 거고 귀인은 사람이 입는 옷과 같고 격이 잘 짜여진데 이렇게 귀인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누가 좋은 거 모르겠냐. 근데 원래 격이 먼저고 격이 성격이 된 게 먼저고 거기에 이렇게 천을귀인도 있고 좋은 글자들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게 있기 때문에 천을귀인만 있는데 격을 따지질 않고 여기에 재관이 올라탔다고 해서 격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옛날 삼명통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인두관, 인두제, 아니면 뭐 그쵸? 이렇게 귀인, 뭐 이렇게 귀인 위에 이렇게 대인전, 두상 뭐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천을귀인이나 예를 들어서 신일간이 인시가 나면 이렇게 이제 경이 되는데 이거 귀인 신인호잖아요. 귀인 두상에 대인 인을 띌 때자 띄고 있으면 이거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 겁재잖아요. 겁재 위에 재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횡액수나 중단수나 말년에 인시면은 경을 띠게 되어 있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인오 해가지고 정제이지만 경인으로 왔을 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 이렇게 묘가 그렇죠? 묘가 갑자가 묘월의 갑자면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양인인데 이게 묘로 되면 기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인이 재성을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두재, 머리 두재라고 해요. 인두재. 또 여기에 관을 놓으면 인두관, 신묘로 오면 신묘로 이런 경우 이제 인두재가 되면 갑기합에 자묘형하면 이건 골랑도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두재가 되니까 이 재는 어때요? 이거 사업하지 말아라. 이 재는 이미 남의 돈이다. 겁재 위에 올라가 있는 돈이다. 초년에 또 이렇게 있으면 이거 편재니까 남녀 공이 뭐 부친의 동태잖아요, 그렇죠? 부친하고의 연관성이나 작용력이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두재, 인두관 사업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게 대인전, 귀인두상 대인전, 이렇게 귀인두상 대제관 이런 경우 귀인두상 대제관은 문충치마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귀인두상 대인전, 귀인두상 아까 같이 신일간의 인시의 경금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단적으로 단순한 단식 판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삼명통해라는 책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감명하는 데는 일견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해석의 실마리도 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먼저 이렇게 격에서 올라와 가지고 성격이 되느냐, 합격이 되느냐, 폐격이 되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고, 근데 이제 또, 네. 남용의 경우 인두관을 할 때는 네. 그럴 때는 어떤 특수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직에서도 이미 겁재가 그 관을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에서 밀리거나, 일은 내가 해놓고 남이 그 공을 가져가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겁재에 올라와 있는 관, 그걸 인두관이라 하고, 겁재에 올라와 있는 재, 인두재라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귀인두상 대제관도 돼 있고 귀인두상 대인전, 대인전 화살전자를 써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양념상으로 해가지고 보는 관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폐격이나 합격인 경우에는 그러한 성향이 더 잘 드러나고 성격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어때요? 약화되는 거지. 그렇죠? 완화되거나 그런 성향으로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격의 입장 중에 성격과 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격이 그러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월지에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서 투간이 돼 있으면 원국에서 그 격으로 쓰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정한 관계면 유정한 관계를 쓸 텐데 진술측미어리라든지 이럴 때는 운에 의해서 10년간에 한 번씩 보통은 7글자, 8글자, 9글자를 쓰고 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나 은퇴 이후에 어떤 쓸 때나 이런 건 아닌데 중간에 뭐 한 3, 40대에서 4, 50대 이때까지 한 4단계나 뭐 이렇게 서너 단계 쓸 때 그때 이제 그 천간에 이렇게 떠서 가는 그러한 그 십성이 글자가 월지 장간에서 올라와 가지고 격을 성격을 시킬 수도 있고 폐격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보면 지지 6충은 반드시 누구한테나 6번째 대운이 충을 하고 그 전에 5합을 해요. 5번째 대운에서는 항상 천간이 5합을 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럼 그 합의 의미를 가지고 성격 폐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판별하는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 명의 격국은 8글자로 이루어지지만 사주팔자의 운을 배합해 보면 이렇게 성격이 되기도 하고 변격이 되기도 한다. 성격과 변격의 운에 의한 희귀와 화복을 비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 용신이 닫히는 것보다 상신이 닫히는 게 더 심하고 또 성격과 변격은 운에 체가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운에 의해서 들고 나는 작용력의 변화에 의한 그 희귀보다도 그런 희귀와 화복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운 때에 월지에서 투간이 되는 아니면 월지보다도 다른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서 뭔가 그 인자들이 천간에 투간이 되면 지는 지지는 정하는 자리고 천간은 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실제로 생극에 더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월지에서 올라오는 게 성패가 되는 거고 또 지지에서는 회합으로 반합이나 삼합을 이루어가지고 격에도 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에 의해 성격되는 경우는 명의 본래 용신이 있는데 온전하지 못할 때는 운에서 오는 글자를 쫓아가지고 성격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진월의 정일간이 이미 투출하면 진중의 개수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정관이 되었잖아요. 근데 운에서 신이나 자를 만나면 자를 만나면 왜냐하면 진중에는 무토도 있어가지고 항상 토국수 상관연관되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미 자나 이렇게 신으로 오면 그 진이 원래 봄토 역할이지만 신자진 합국의 형상을 놓아가지고 관의 뿌리가 된단 말이죠. 관이 청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관격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을일간이 진월에 났어요. 진월에 나서 지지에 이렇게 신이나 자가 있어서 신연이나 아니면 을자로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가 있거나 하면 인성국을 이루고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임계가 오면 여기도 지지도 본래는 반합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중의 개수 그렇죠? 이런 또 신진의 합의 임수 이런 운이 오면 그러니까 인성의 이러한 그 국이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돼서 대운 다 따져요? 아니요 대운만 따집니다. 대운만 따지고 세운에서 따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천간에 투간이 된 거는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는 자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월일시 어디에서 투간이 됐느냐? 예를 들면 뭐 병자나 임자일주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내 배우자에서,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진이 시주에 있느냐, 십성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일단은 동하게 되는 거고 그 동한 에너지가 천간에서 일간 대비
십성이 성분이 뭐냐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동하는 움직임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서 결국은 이게 그죠? 년치 세년치를 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또 그러면서 묘는 연월일시의 형충해합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의 동태를 읽어나가는 거죠. 운의 동태를. 그래서 일단 이거는 대운에서 따진다. 정일간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해서 정관격인데 운에서 진중에 무토도 있잖아요. 만약에 무술대운이다, 무진대운이다 그러면 진중에 무가 투관이 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중에 무토 상관이 투출해서 상관으로 변해서 상관격으로 변하고 이때는 천간에 갑을목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갑을목이 만약에 있으면 변격이 되려고 하더라도 갑을목이 목국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작용력, 상관경관의 작용력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낙직이나 파직이나 손발 묶이는 이런 형국까지는 가질 않는 거죠. 근데 나머지 위치에 갑을목이 있는지 없는지의 동태에 따라서 작용력은 달라지는데 만약에 갑을목이 없고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경관으로 합격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정관이 천간에 투관이 됐을 때는 보기가 쉽습니다. 완전히 상관상진이 아닌 다음에는 정관으로 놓여 있으면 일단은 정관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많이 맞아. 그러니까 거의 틀림이 없어요. 신강 신약을 떠나서 정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장 해로운 게 상관인 거고 상관의 피해를 막으려면 인성이 있어서 막아주거나 재성으로 순화를 시켜주거나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임수는 정관으로 만나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합격이 된다. 그래서 요 1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인데 이거를 천간지지 5년씩 나누기도 하고 이런데 이미 이 자평진전의 격이 성격되고 이게 어떤 변격된다라는 거는 합격된다라는 거는 이 월지에서 월지하고 연관작용이 올라와서 다른 데에서는 조금 덜한 거예요. 여기서 무토가 무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지의 격에서 올라올 때 격하고 연관관계를 가질 때는 그러한 그 10년 동안 어쨌든 10년 동안 드러나 있는 상황에 내가 크게 드러내서 명암 안정적으로 드러낼 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토가 지지에 뭘 달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지에 인호수를 달고 올 수도 있고 신자진을 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거 말고 나머지는 어떤 다른 쪽으로 어떤 방편이나 방안이 생긴다든지 아니 사람이 무의도식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격이 정관격으로 놓였는데 진중에 무토가 대운에서 무토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격이 되기가 쉽다. 정일간이 술월에 그러면 상관격이죠. 근데 정과 기가 함께 투출했다. 술중에 무토는 기토로 투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지에 인이나 오가 합이 있어 재성국을 재성국 인이나 오가 합이 있어 재성국을 이루면 제왕생관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성격이 되죠. 이렇게 제왕생관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운에서 무토를 만나면 월령 중에 술 중에 무토가 이건 칠살이잖아요, 그렇죠? 관살 혼잡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칠살 무가 투간하여 칠살격으로 변한다. 그럼 칠살격으로 변하면 이건 제왕생관이 아니라 재생살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재생살로. 이럴 때는 운에 의해서 이때는 폐격 내지는 합격이 될 수가 있다. 해월의 임수일간이 걸록격인데 정관 기가 투출해 있으면 걸록용관격이죠. lok겁용관, 걸록용관 똑같은 말입니다. lok겁격인데 관을 쓰는 거죠. 이럴 때는 기에 테러 놓여 있고 기가
해수라고 하는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딘